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는 또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도 이제 잘 보내고 또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또 업무를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간 2년 동안 형제자매를 또 우리 친지들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번 그 추석에만큼은 서로가 이렇게 만나고 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상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들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소년 복지론 이번 시간에는 제 3장과 4장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제 우리가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에서 인식 변화입니다. 자,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뭐 사회 어떤 경제적 이 변동으로 인해서 사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들을 전통적으로 어떤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을 담당해 오던 이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역할의 변화를 이제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 청소년은 이제 새로운 어떤 욕구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해소되지 않는 어떤 욕구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다시 사회 문제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으로 이제 연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 환경과 가정의 변화 안에서 청소년의 혼란을 줄이고 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인해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이제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 아동에 포함돼서 설명되거나 어떤 면에서는 아동의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은 이 아동이라든지 성인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변으로서가 아니라 아동과는 구별되는 이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이제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건전한 어떤 성장과 발달은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성장과 미래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역시 이제 새롭게 이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죠. 국가의 성장과 미래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이제 이런 어떤 청소년의 인식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의 청소년의 모습은 미래 사회의 어떤 이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을 우리가 다시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이러한 측면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사회는 이제는 올바른 교육과 건전한 사회 규범 이것을 익히는 사회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생산적인 활동과 폭넓은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어떤 자질을 갖춘 준비된 인적 자원으로서 이제는 이 청소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의 인식 변화로는 이제는 사회의 어떤 사회의 관심 안에서 이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제는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의 인식 변화로 있어는 이제는 사회의 어떤 관심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 국가가 적극적인 이 지원과 이제는 책임을 강조하고 여기에 청소년 복지의 개입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이제 두 번째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변화에서 이제 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은 우리의 어떤 사회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고 최초의 기본 단위가 사회잖아.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최초의 환경으로서 청소년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역할과 이 기능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의 부모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 부모가 누구냐? 그럼 시골에서 보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어떤 그런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을 부모를 통해서 느끼게 됐다는 거죠. 부모는 어디에서? 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이 가정을 우리가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청소년의 어떤 양육과 보호의 역할은 이제 가정에서 담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1980년대 이후 90년대 들어면서 산업화 이후 사회적으로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어떤 핵가족화,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핵가족화, 그다음에 취업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양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한 이런 이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조성 가정이 나타나요. 조성 가정은 조부모, 할아버지와 손주, 손녀, 이것이 이제 요즘에 보면 그런 어떤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이 조선 가정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재혼 가정, 세터민 가정, 이것을 포함한 어떤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정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등장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족 문제의 욕구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가져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현대 사회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 자,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취업률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맞벌이 증가 가정이 그 가정의 증감으로 인해서 핵가족화 경향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도 보면 자, 주택은 전체 주택에서 보면 우리가 10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입니다.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뭐 2인 가구, 그다음에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산업화된 이후에 여성들의 취업률이 증가되고 있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됐고 가정은 핵가족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정 안에서 자녀의 어떤 양육과 보호는 쉽지 않은 상황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정의 어떤 그런 가정으로 인해서 맞벌이 그다음에 어떤 그런 취업률 증가로 인해서 가정의 소득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깨지는 파탄 가정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러한 자녀의 양육과 보호는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한부모 가정과 조선 가정, 그다음에 구조적 결성 증가, 빈곤 가정, 부모의 양육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물리적 형태의 가족 결손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지 많았는데 이런 어떤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서 주택은 우리가 10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구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주택이 부족하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인해서 1인 가구가 어떻게 돼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학생들도 보면 취업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어떤 독립을 하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어떤 1인 가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가 부족하는 이런 현상들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적인 측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결손 가정으로 인해서 이 기능적 결손으로도 이제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은 자 해체 가정의 청소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정서라든지 행동상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어떤 부적응 문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나 유형,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가족 형태에 따라서 가족 및 청소년의 어떤 욕구라든지 문제를 이제는 파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가정 내부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해서 누가요? 위탁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육시설에서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복지 개입이 이제는 적절히 이것이 포함된다, 요청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항상 보면 그 동전에 이제 양면이라고 하는데 양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6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9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에 우리가 전쟁의 과로 인해서부터 60년대서부터 이제 90년대 이렇게 산업화 전쟁을 틀면서 엄청나게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의 어떤 성장, 경제적인 성장은 어떤 면에서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정은 해체 위기가 돼 있다는 거죠. 해체 위기,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붕괴. 그래서 가정이 어떤 면에서 맞벌이 증가가 되고 있고 여성들이 어떤 그런 산업 전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이 해체되면서 붕괴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의 붕괴는 청소년의 문제가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는 어떻게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갈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것만을 이루어가지기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해체된 가정으로 인해서 위탁 가정이라든지 양육시설 여기에서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국가 사회의 어떤 복지적인 이러한 측면이 개입이 요청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청소년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는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자 어떤 그러면 양육시설 이제 어떤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혼자 성장하면서 18세가 이제 되면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혼자 사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안 해줄 때는 이제는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 큰 사회화가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청소년 문제, 어떤 그 청소년 문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제 급격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서 자아 정체감이 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성적 중심의 어떤 획일화된 가치관 이거를 주입시키는 학교, 그다음에 경쟁 위주의 어떤 교육 환경, 그다음에 공동체가 붕괴된 어떤 지역 사회, 그다음에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는 어떤 미디어 환경 이러한 것들에 인해서 이제 이 청소년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가족 문제, 그다음에 학원 및 성적 고민, 그다음에 진로 고민, 그다음에 동성 및 이성 친구 문제, 따돌림, 학교 폭력, 성격 문제, 성 문제 이런 어떤 문제에 이제 다양한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 청소년들의 이 과거의 어떤 이러한 청소년들의 과거 청소년들의 원인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청소년의 이 원인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 방안이라든지 접근 방법 이런 것들 또한 역시 어떻게 돼요? 개별적인 접근 중심 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그런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청소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 범위가 이제는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욕구를 가진 이러한 청소년이 이제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이제 개입이 요청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따른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들이 대처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발전 못지않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이런 문제들이 함께 성장해 가면 좋을 것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성장은 부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인격적인 거, 개인적인 인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양심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보면 사회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런 청소년 문제는 자, 이제 인터넷 환경 안에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게임 중독이라든지 성폭력, 성착취, 음란 사이트 접근 문제, 예?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은 보다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제는 여기에는 전문적인 치료와 이제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은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거 산업혁명에서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로 변화가면서 이런 어떤 요청들이 이제 많이 문제들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을 이제 요청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고, 자,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 가야 되냐면 학교에서 이제 이런 따돌림이라든지 학교 폭력, 자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는 이제는 학교 내부에서 이제는 자정적 해결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정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청소년의 어떤 이제 비행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비행은 이제는 이 이제 비행의 정도가 이제 갈수록 이제 연령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거죠. 저연령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비행의 정도가 심각할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높은 이런 재범률을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청소년의 어떤 문제는 더 이상의 어떤 개별적으로 해결할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는 어떤 청소년의 대상의 욕구라든지 문제 유형 여기에 따라서 전문적인 어떤 정책 및 이제는 복지 실천 개입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 문제는 그래서 사회화제 되면서 모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기에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이제는 14세인데 14세 이하로 낮추겠다. 어느 정도 12세 이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4세 이후 연령을 낮춰서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로 만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파악을 해서 이제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슈들을 또 종합하고 통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떤 문제가 발생된 후에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문제 발생 이전에 어떤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소 있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문제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다음에 문제에 취약한 어떤 요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차원과 건강한 성장 그리고 발달을 위해서 폭넓게 접근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사회적 측면입니다. 사회적 측면. 죄송합니다. 이 콧물이 자꾸 나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측면입니다. 이 사회적 측면. 자,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기는 사회 경제적 위기상에서 청소년의 어떤 복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한국 사회는 1997년에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습니다. IMF. 이 IMF 이후 외환위기와 어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어떤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어떤 실업이 발생되고 어떤 경제 성장이 이제 여기는 없었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IMF에서 우리의 뚜렷한 경제 성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어떤 그 청년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사회에는 불안정하고 이거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됐다는 거죠. 가정의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가 이제 유발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뚜렷한 경제 성장이 없이 청년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은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 그 어떤 그런 불안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가 연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러한 청소년 복지의 어떤 이런 청소년 복지 요구가 이제 증가되게 됐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증가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유익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복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유해 환경은 청소년의 어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해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유해업소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매체, 그다음에 유해한 약물, 청소년의 어떤 성의 상품화 강조하는 이러한 문화가 이제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 환경은 어떤 유해업소라든지 음란하고 폭력적인 매체 다양한 이런 어떤 강조하는 문화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상업주의적 대중매체 이 대중매체의 어떤 영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청소년의 성장에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상업주의적이고 대중매체적인 이런 인터넷 음란물을 이런 음란물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엔 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가치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윤리에 대한 어떤 부재 그다음에 다양한 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종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해 환경에 대한 어떤 이 모니터링과 함께 철저한 규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못지않게 자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 유해 환경을 규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이 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 복지 시설은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 측면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으로 인해서 상황 안에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과 사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문제와 욕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사회는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금만능주의, 성과주의, 경쟁주의,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청소년의 어떤 이거를 통해서 입시주의 교육 정책 경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대안학견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부적응 학생도 동등한 교육의 수요자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균등하게 교육 기회권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학교 안의 어떤 역기능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학교 교육 형태에 대한 어떤 욕구, 그다음에 교육거리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청소년 복지 필요성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의 측면, 가정적인 측면, 청소년 문제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성장과 미래는 어떻게 돼요? 곧 국가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환경과 가족의 변화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잠시 이제 우리가 10분 하고 제 4장 청소년 복지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